아이고 반갑습니다. 리뷰형인 폭스의 영삼입니다. 오늘은 타노스한테 죽어버린 비전과 복수를 바라고 있는 스칼렛 위치 완다의 새로운 드라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비전과 완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드라마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여태까지 이 두 남녀의 과거들을 한번 정리해볼 건데요. 비전은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첫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토르의 망치 묠리르를 자유롭게 다룰 정도의 고결함을 가지고 있고, 신체는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고 뚝배기에는 마인드 스톤까지 박혀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에 비해서 완다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쿠키 영상에서 첫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완다는 염동력을 사용하고 정신계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아주 강력한 모습들만을 보여줬었죠. 비전과 마찬가지로 어벤져스2에서 제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비전과 완다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부터 함께 있는 장면들이 속속 나오면서 비전과 완다의 러브라인이 등장했는데요. 아마 이 둘이 서로한테 끌린 이유는 마인드 스톤 때문이라고 봐도 아주 무방합니다. 이 두 남녀의 공통점 자체가 바로 마인드 스톤에서 비롯된 힘을 가졌다는 거니까요. 비전은 자기 뚝배기에 마인드 스톤이 박혀있고, 완다의 힘은 그 마인드 스톤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뭐 아무튼간에 오래됐던 과거는 이쯤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의 비전은 콜버스의 기습 창질로 인해서 배돼지에 구멍이 나버렸고, 그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내내 약한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영화 거의 후반부에선 타노스가 비전을 아주 확실하게 죽여버렸죠. 네, 정말 확실하게 시체까지 보여주면서 비전은 죽었습니다. 머리에 있던 마인드 스톤이 없어지자마자 마치 스위치가 꺼진 기계처럼 흐느적거렸죠. 이 장면에서 아주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비전이 죽는 장면을 찍는 촬영장에서는 타노스가 비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내에서는 이 장면을 봤던 완다는 이를 보고 오열하고 울기까지 하지만, 촬영장에서의 완다는 비전이 죽는 모습을 아주 웃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여자네요. 자기 애인이 살해당하는 동안 신나게 웃고만 있다니, 네,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비전은 엔드게임에서 다시 되살아나지 못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먼지가 되어 죽었던 게 아니라 타노스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이는 루소 형제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드게임에서 비전은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비전과 완다의 이야기, 그 과거 코믹스 내용은 어땠을까요? 이미 비전과 완다 스토리는 1980년대 완결난 코믹스입니다. 그 제목도 드라마와 똑같은 비전과 완다죠. 코믹스 자체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비전과 완다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비전의 태생은 로봇, 완다의 태생은 히어로라는 점에서 일단 조합 자체가 신기하긴 한데, 비전은 정말로 자신이 기계에 불과한지 감정을 배워나가는 로봇인지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이것도 아니라면 자신은 감정이 있는 인간인지, 자신을 정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비전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확신이 안 서는 상태죠. 그래서 비전으로만 봤을 때 코믹스의 내용은 비전의 정체성, 그 자아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과 완다 코믹스니까 완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완다는 비전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서포터이자 비전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완다는 비전의 초기 모습을 보고도 인간 같은 느낌의 기계가 아니라 정말로 비전은 인간이라고 확신을 하죠. 거의 로봇같이 어색하고 이질적인 움직임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도 완다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전과 완다는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둘은 행복하게 산다,
이 정도 내용이 이 코믹스의 주 스토리라인입니다. 조금 노잼일 수도 있지만 그나마 조금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날 비전은 인간들한테 하대받고 무시받으면서 실험을 받아야 되고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자 완다는 이 비전에 대한 대우가 올바르지 않다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완다는 어벤져스의 연구원들을 다 해치워버리고 결국 어벤져스에서 아예 탈퇴하기까지에 이르르죠. 그래서 어벤져스의 간섭, 정부의 간섭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어 지내는 게 이 커플의 상태입니다. 뭔가 영화와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죠. 영화에서도 이 둘은 유럽에서 피신 생활을 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비전과 완다 드라마에 대한 떡밥들입니다. 비전과 완다는 엔드게임 이후에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비전과 완다라는 드라마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리즈물로 방영할 거라는 게 정말로 확실해졌으니까 말이죠. 이 드라마는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올해 가을에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드라마의 가장 큰 떡밥은 인피니티 워 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비전이 떡하니 드라마로 출연한다는 겁니다. 비전이 등장한다면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일까? 혹은 인피니티 워 전에 두 사람이 피신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인가? 이 두 가지 가능성으로 좁히게 되죠. 첫 번째 가능성인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라면 비전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제목부터 이 두 사람이 출연할 거라고 떡하니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를 고려해볼 때 비전은 다시 살아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날까? 이게 문제죠. 비전은 사실 어떤 형태로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 비전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고장난 걸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만 고치고 마인드 스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만 넣으면 다시 살아날 수는 있죠. 아무튼 비전은 엔드게임에서 등장하지도 않았고 아이언맨이 모든 것을 되살렸을 때에도 살아나지 못했는데요. 일단 비전의 시체는 아니지 기계 몸뚱아리는 아마도 와칸다에 보관되어 있거나 묻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어벤져스 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살아남은 사람은 이 비전의 조각들을 모아서 어디엔가는 가져갔겠죠. 이 비전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비전의 시냅스를 재구성해본 적도 있는 슈리입니다. 5년 동안 못 살아난 비전을 5년 뒤에 다시 살아난 슈리가 맡아서 살린다면 이 가능성은 꽤나 일리 있는 이야기죠. 비전의 기계 몸뚱아리만 있다면 슈리는 비전을 다시 되살릴 수도 있겠죠. 게다가 비전의 몸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비브라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슈리일 뿐더러 비전의 시체가 와칸다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연스럽게 슈리가 비전을 되살려줄지도 모르죠.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은 스칼렛 위치, 완다 그 자체가 핵심이란 겁니다. 비전과 마찬가지로 완다의 능력은 어떻게든 마인드 스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인드 스톤을 파괴할 수 있는 힘도 완다한테만 있었던 것처럼 비전의 머리에 마인드 스톤이 없는데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완다한테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스톤의 능력이 그리고 완다의 능력이 비전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억들이 다 남아있는지는 모를 거라는 겁니다. 완다와 쌓았었던 사랑이란 감정의 데이터는 이미 삭제되었을 수도 있죠. 완다는 비전을 사랑은 하지만 비전은 기억은 없고 감정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예전 영화에서 이 둘의 러브스토리를 자세히 다룬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드라마에서 이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리고 기억을 되찾는 과정으로 이 로맨스 이야기를 예쁘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전과 완다 드라마의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코믹스와 아주 비슷하게 흘러갈 듯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비전과 완다 드라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진짜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엉삼이었습니다.